셋.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맨날 뭐 회사에서만 뵀다가. 네. 사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매니저님이 저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이제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서 김정은 아나운서 주식하고 있으면 좀 비중 줄여라. 혹은 그렇죠. 뭐 국버스, 인버스를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지나쳐가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당시 그런 말을 하셨으면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TV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일경제TV에서 11시 40분부터 1시까지 생쇼에서 현재 출연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제가 3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 고엔스탑에서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을 최근에 매일경제TV를 통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항상 이제 수익률 대결에서 인버스를 들고 온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결정인데 여러 번 갖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에 2,300이 깨지기도 했는데 진짜 금융위기가 온 건지 이전과 좀 비교해보자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서 김정은 아나운서한테 제가 4월달부터인가 그때 했잖아요. 곧버스를 사시라고. 너무 얄미웠어. 코덱스 204 인버스. 나 지금 물려있는데 막 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제 심정은 너무나 좀 위기감이 막 오랫동안 전문가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니까 잘 돼 보라고. 손실을 줄여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2008년 때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때 위기하고 또 코로나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한 달 만에 36% 빠졌어요. 차라리 매를 빨리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어요. 파동에서 이렇게 A, B, C.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C파의 저점을 찍어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미국 연준이나 전 세계가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저점 찍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위기는 끝나버리고 빨리 기회가 왔던 거거든요. 그건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죠.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대 같은 경우는 기간은 1년 동안 진행됐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1년 12개월 만에 종결이 끝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작년에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년 내내 빠져? 근데 1년 동안 빠지는데 좋다 그랬어요.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물론 저 박병주 매니저처럼 그런 이제 시장을 조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좋다 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가 안 오고 있거든요. 피부 체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랑비에 어쩌듯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간과한 거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또 얻어맞았잖아요. 6월 달에. 얻어맞아서 지금 정말 그러기 상태지 않습니까? 아니 20, 30대 주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알바해서 번 돈 아니면 한 달 월급으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뭐 코스피 3천 갔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하필 내가 들어간 시점부터 이거 뭐지? 그러다가 게임주나 메타버스로 돈을 한번 벌어보니 이거다. 10% 안 팔았던 분들이 지금 뭐 손실이 마이너스 50, 60까지도 간다고 들었는데 박병주 매니저님 그럼 개인적으로 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버스를 사서 그래도 나름 해칭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인버스를 언제 산 거예요? 몇 달에 산 거예요? 인버스를 그때 김정은 아나운서한테 제가 아마 4월 달부터 그때 카톡으로 드렸을 거예요. 저희들은 3월 달부터 계속 샀어요. 직장인들은 그냥 인버스 100%.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그냥 100%. 왜 그러냐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내 계좌를 봤더니 돈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직장생활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사가지고 지수 방향성 즉 인덱스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좀 미국 증시가 계속 빠졌잖아요. 그때 저는 미국 나스닥이 12,000원 깬다고 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나스닥이 15,000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코스피도 반드시 2,600을 깬다고 봤죠. 그러면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가 깨면 종목은 나중에 급락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ETF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번에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 레버리지 연계돼가 종목들이 같이 빠지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2차 전지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수 방향성을 내가 확실히 안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고버스 혹은 코스닥 인버스만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났어요. 이번에 보니까 한 적게는 31%, 많게는 40%까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지수 방향성을 보고 사자고 했는데, 뭐 저도 주식한 지 한 5년? 6년 정도 돼가는데, 아직도 저 혼자서 지수의 방향을 판단하기에는 뭘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매니저님은 못담시 지수가 빠질 거라고 보고,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시그널을 보고 인버스를 산 거예요? 환율이에요. 환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 헷갈립니다. 그러면 환율이 이번에 1,300원 뚫었잖아요. 1,302원도 왔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 올라가면 자산시장에서 한국을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나쁘게 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한 가지 보는 지표가 있어야 돼요. 저는 환율을 봤거든요. 근데 또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도 봤지만 일본의 엔화도 같이 봤어요. 한 가지 더 붙으면 미국 국채도 봤는데 그까지 말하면 헷갈리니까 일본 엔화하고 우리나라 환율을 봤는데 일본 엔화가 과거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먼저 폭락이 왔거든요. 그거는 아마 미국하고 연계해서 됐지 않나 싶은데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도 수출 경쟁력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환율이 계속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거예요. 근데 환율이 보니까 코로나 때 1296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1300원을 뚫는다고 봤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 1296원 때 우리 지수가 1438.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지수는 2700, 2650이었거든요. 그럼 환율이 1300원 오면 1438도 깰 수 있다. 그런 추론. 그러니까 방향성은 계속 밑으로 크게 떨어진다. 환율로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달러 환율만 보면은 이걸 내가 예측하기보다는 그거 움직이는 방향 보고 뒤늦게 따라갈 수 있는데 엔화 움직임이 항상 우리보다 더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위기 때 그래서 엔화가 자꾸 엔저 현상 빠지는 걸 보고 이거 우리 환율도 빠지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 주식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정밀하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환율을 이동평균선 기법을 보면 월봉에서 모든 이평선 즉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120개월, 240개월이면 20년이잖아요.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로 수렴해서 위로 발산이 됐어요. 그 말은 환율이 위로 올라간다는 강력한 뭔가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말 안 해줘요. 내가 체득을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엔화도 봤지만 우리나라 환율의 그래프를 보니까 강력하게 뭔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 그럼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먼저 두드러 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해서 목표 환율을 1,300원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302원까지 와서 저희들은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생각했던 그 원달러 환율이 1,302원이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인버스를 수익 실현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경험상 옛날에 코로나19 때 많은 분들이 막 떨어질 때 인버스 사라 그래서 샀었어요. 사고 막 수익이 나서 몇 개는 팔고 더 떨어지겠지 하던 찰나에 갑자기 지수가 막 올라서 그냥 50만 원밖에 안 샀으니까 내비뒀거든요. 네네. 와, 팔 기회를 절대 안 주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지수 인버스 한번 잘못 사니까 마이너스 그때 한 60%였나? 막 그랬었어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 인버스 함부로 사는 거 아니다. 특히나 뭐 지수 상방보다는 하방에 함부로 베팅 거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 하기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주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처럼 세계 경기가 안 좋잖아요. 내년에는 더 안 좋다고 얘기하죠. 거시경제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즉 지수가 계속 하방으로 가고 또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인버스를 들고 있으면 부동산처럼 계속 수익이 나요. 그런 경우는 지수 방향성을 알아요. 종합지수 방향성. 즉 방향성을 내가 알았을 때 그러면 그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시 지표가 환율입니다. 그거는 대신 이제 궁금하시다면 또 박병주 매니저 오셔가지고 궁금하시는데 자기 PR 하시나?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박병주 매니저님에게 미리 질문지를 드리고 답변을 본 다음에 의아했던 게 아니 인버스론자가 베어마켓 랠리를 기다리자 준비하자라고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근데 통상 베어마켓은 약세장인데 랠리는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베어마켓 랠리는 무슨 뜻이에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7월 달부터 12개월 빠졌어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 증시 40년 역사를 조사해봤더니 13개월째까지 빠진 적 없더라고. 아, 1년이 거의 마지노선이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1981년부터 조사해봤어요. 네. 대세 하락기 때 보니까 심지어 IMF 때도 7개월 연속 빠지고 나서 석 달 올라가요. IMF 때도. 그럼 지금 IMF 때보다 더 길게 빠진 거네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위기 정도로 환율이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1990년대 당시에도 12개월 빠지고 잠시 뺐다가 거기서 강하게 한 30%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 지수가 뭐 최악에 2200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30% 올라가니까 2600, 700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간질간질하게 약간 좀 바닥을 칠까 말까 그런 자리지 여기서 도망갈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는 이렇게 1년 동안 쭉 빠지면서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반등 비파 그 랠리가 올해 추석까지 오지 않겠는가. 추석은 행복하다. 그럼 이 베어마켓 랠리를 알 수 있는 신호는 지금 뭐 1년 내내 빠졌다라는 그 기간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또 있죠.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환율. 아, 그것도 환율이죠? 네, 그렇죠. 이 환율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한 국가를 망하게 하도 흥하게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그러고요. 또 그 국가들의 부재산을 이동도 시켜요. 그리고 국가가 환율을 조작을 하면 서민들 힘들어지고 재벌들은 부자가 되고 그런 케이스가 옛날 십몇 년 전 있었죠. 2008년, 9년 때인가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7월 1일 날 환율을 보세요. 일본의 엔화가 음봉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강세. 이제 그러면 그게 조만간에 세계 증시도 이제는 미국 증시도 한 6개월 이상 빠졌잖아요. 네. 한 나스닥이 37% 빠졌어요. S&P 500이 한 29% 빠졌던가요? 그래서 이제 다우가 다행히 20%를 안 깼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엔화가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도 이렇게 3, 4일 선행하더라고요. 근데 엔화가 이번에 7월 1일 날 밑으로 강세 빠졌죠.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나라 원화도 아마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오늘 2300을 깼지만 여기서 조금 떨어질지라도 저는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인버스 곱버스는 이제 팔고 종목을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만약에 이번에 저희 슬쩍이 나와서도 인버스 사세로 강력하게 말했으면 저 너무 슬펐을 것 같은데 다행히 좀 탈출할 기회는 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원래 박근수 매니저님이 좀 그 이번 하락의 저점 한 2200, 2100 요 정도로 보신 거예요? 원래는 목표치를 제가 4월 달부터 2100으로 했는데 2100은 안 올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 안 가요? 뭐 그거야 아무도 모르죠, 저점은. 근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종가에서 끌어올리더라고요. 선물에서. 맞아, 외국인 선물이요. 외국인 선물에서 끌어올렸고 아마 그게 엔화에서 눈치를 챘지 않는가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7월 2일 날 엔화를 꼭 보세요. 쌍봉 치고 내려옵니다. 거기를 확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잖아요. 19만원짜리가 85,000원.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LG전자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특히 저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오히려 헷갈려요. 전문가들도 많이 듣다 보면 이 사람 말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는 지표 하나를 보는데 저는 환율을 보는데 엔화가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박근수 매니저님 안 이래로 가장 지적이어 보였어요, 오늘. 그래, 다행히 그래도 오늘장에 약간의 신호가 엔화에서 보였다고 하니까 우리는 베어마켓 랠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할지 바로 말씀드리면 조금 아쉬우니 제가 2편에서 계속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럼 이 베어마켓 랠리의 기간과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2편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